자,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수업을 진행할 육면파워이용 고등수학 상의 저자 이주빈입니다. 자, 바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진행할 단어는 방정식과 부등식 2단원의 세 번째 소단원 2차 함수 파트고요. 자, 문제는 524번부터 634번까지 만들어놨고 유형은 1번부터 16번까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언제나처럼 내용 보고 이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내용. 2차 함수와 2차 방식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첫 번째, 1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방식의 해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차 함수. 자, 함수로 하면 기본적으로 x가 있고, 그 다음에 y가 있는 형태죠. 그래서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거의 가장 기본적인 2차 함수 형태거든요. 자, 이거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는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실근과 같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일단 x축, y축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2차 함수를 그려봅시다. 2차 함수 아래로 볼록 이런 형태. 자, 요 2차 함수가 바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봤을 때, 자, 우리가 앞에서 2차 방식 기본적인 형태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우리가 보통 한쪽 0으로 만들어 놓고 풀었잖아요. 2차 방식 풀 때. 자, 그럼 이 0의 의미가 뭐냐? 이 0의 의미는 이 2차 함수 기준으로 이 y가 뭐였을 때, 이 y가 0이 됐을 때라는 거죠. y가 0이 됐을 때. 자, 이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수많은 점들로 이루어지는, 점들을 다 연결해서 만드신 일종 그래프죠. 수많은 점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만든 거. 자, 이 점들 중에, 이 수많은 점들 중에 y가 뭐일 때 점? 0일 때 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점이 어디 있을 것 같아? 당연히 이 x축 위에 있겠죠. x축. 왜? x축의 모든 점들은 y가 얼마일 때니까? y가 0일 때니까. 그래서 이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들 중에 어떠한 점? x축 위에 있는 점. 이 점은 바로 y값이 어떨 때다? y값이 0일 때다. 즉, 이 2차 방정식 형태를 만족하는 형태의 좌표다. x좌표, 좌표다, 좌표. 자, 그래서 y가 0이 될 때, 즉 2차 함수가 x축과 만날 때의 점, 즉 y값이 0일 때의 점, 그 점 두 점, 이 두 점이 바로 이 2차 방식 근. 자, 근이라 하면은 누구 값? x의 값. x의 값이라 하면은 누구 좌표? 이 2차 함수에 있는 점들 중에서 y가 어떨 때? y가 0일 때, 즉 x축 위에 있을 때의 그 두 점의 x좌표를 의미한 거죠. 뭐 예를 들어 여기 x좌표가 1이고 x좌표가 3이다. 그러면 1과 3이 바로 이 2차 방정식이 0이 되는 x값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만약에 난 싫은데 나는 이거 1이라고 하고 싶은데 이렇게? 그럼 이때는 이 2차 함수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자, 그러면 이때는 이 2차 함수의 y값이 뭐일 때? y값이 1일 때라는 얘기죠. y값이 1이란 거는 이렇게 y가 1이 되는, 서로 옆을 쭉 꺼봤을 때 이 2차 함수랑 이 y가 1인 이 직선이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 두 점의 바로 x좌표가, 이 두 점의 x좌표가 바로 요걸 만족하는 x값이 나올 거란 얘기죠. 근데 그리고 보통 우리가 방정식은 0을 기준 쓰는 이유는 어차피 1이더라도 1을 이항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은 0 해서 한쪽 0으로 만들어 놓고 풀 수 있기 때문에 0을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일단 0이 돼야 풀기 좋으니까 한쪽이.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2차 방식에서 한쪽을 0을 잡듯이. 자, 그래서 이제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가 누구랑 만나는 점? x축값 만나는 점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된다? x축값 만난다는 거는 이 2차 함수의 수많은 점들 중에서 y값이 뭐일 때? 0일 때. 즉 x축값 만나는 점에 관한 얘기구나.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식 풀듯이 0 이렇게 해놓고 풀면은 구해진다. 이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이 구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자,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2차 함수랑 2차 방식 할 때 굉장히 뭐가 중요하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일종의 기준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 뭐 되게 뻔하죠. 자, 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와 x축 위치 관계는 결국 누구?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2차 방정식의 판별식 b의 부호에 따라서 다음과 같다. 판별식. 자, 우리가 앞에 2차 방정식 배웠을 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자, 이 녀석의 판별식 b. 자, 판별식이 뭐보다 크면 0보다 크면은 실근 2개. 실근 2개. 판별식이 0이면은 실근 1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실근은 없다. 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근데 이제 이거를 2차 함수로 얘기를 하게 되면 2차 함수로 얘기하면 결과적으로는 x축이 바로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값이죠. y가 0이 되는 값.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결국 아래로 볼록한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고 위로 볼록할 수도 있죠.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럼 이 녀석과 이 x축의 관계는 교점은 결국 뭘 가지고 그 y값이 0이 될 때, 즉 그 2차 방정식 요 형태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2차 방정식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실근이 2개다. 그 말인즉슨 이 녀석이 x축과 만난 점이 2개구나. 요렇게 2개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판별식이 0이다. 실근이 1개다. 즉 2차 함수랑 x축이 만나는 교점이 몇 개다? 1개다. 그럼 보통 요런 식 접해야 되겠죠. 1개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근데 만약에 0보다 작다, 판별식이. 그래서 실근이 없다. 그 말은 2차 함수랑 x축이 만난 점이 없다. 그러면 2차 함수에 붕 떠 있어야 되겠죠. 만난 점이 없으려면.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옆에 내가 그림으로도 만들어놨죠. 자, 그래서 판별식이 부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실근이 몇 개? 실근이 2개. x는 알파 또는 베타 2개. 그러면 실근이 2개 나왔다는 거는 2차 함수랑 x축이 만난 점이 몇 개? 2개인데 그 두 점의 x좌표가 1개는 알파, 1개는 베타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다. 근데 그때 근이 알파 하나 나왔더라. 그 말은 x축과 만난 점이 하나밖에 없네. 하나밖에 없으려면 이렇게 접하는 형태 나와야 되겠네. x축이랑.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끝으로 허근은 근이 없다. 실근이 없다. 그 말은 만난 점이 없다. 만난 점이 없으려면 x축 위에 2차 함수가 이렇게 붕 떠있는 형태가 돼야 만난 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우의 세 가지 경우는 a가 뭐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누구? 여기서 a라 하면은 x제곱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a가 0보다 클 때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은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해서 역시 똑같은 내용. x축과 만난 점이 2개냐? 아니면 1개냐? 아니면 안 만나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쉽죠? 굉장히 쉬워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도 이미 있으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가장 잘 아는 함수가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자,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와 직선 y는 mx 플러스 n의 위치 관계는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과 같다. 여기서 mx랑 mx 플러스 n을 이렇게 이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양 바뀌겠죠. 자, 그래서 저는 2차 방정식 모양 만들었을 때 저 녀석의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그다음 직선 y는 mx 플러스 n은 뭘 알고 싶은 거야? 위치관계. 위치관계 알고 싶다는 거는 다른 말로 교점이 있냐 없냐, 있으면 몇 개 있냐, 그걸 알고 싶다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교점, 만나는 점. 우리가 흔히 알고 있잖아요. 2차 함수는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1차면 당연히 직선이니까 이런 형태일 거라는 거죠. 자, 지금 이 상태면 두 녀석이 만난 점이 없죠. 또는 이렇게 되면 여기 만난 점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최대 이렇게 돼서 2개까지 가능하다는 건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림을 생각해 봤을 때. 자, 그래서 2차 함수와 직선의 관계는 총 몇 가지다? 3가지가 있다. 최대 교점이 몇 개? 2개이냐? 아니면 1개냐? 아니면 없느냐? 이거, 그리고 수학에서
이게 교점을 찾는 방법은 되게 쉽습니다. 자,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 다음 1차 함수 y는 mx 플러스 n. 자, 두 녀석의 교점이란 거는 두 녀석이 똑같은 x, y 값을 가질 때. 자, 여기서 어떤 이렇게 두 교점이 있잖아. 그 이 두 점은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2차 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두 녀석이 같은 값을 가질 때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녀석의 y 값이 서로 어떨 때? y 값이 같을 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y 값이 같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 두 개도 같겠네?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누구랑 같을 때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mx 플러스 n 즉 두 녀석의 y 값이 같을 때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 중에 어떤 한 점과 이 곡선, 이차함수에 있는 어떤 수많은 점들 중에 어떤 한 두 점이 서로 y 값이 같을 때, 즉 겹칠 때를 찾는 거기 때문에 y 값이 같다고 놓고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참고로 이거는 모든 교점 찾는 방법이 다 똑같습니다. 교점이라는 것 자체가 서로 같은 값을 가질 때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mx 플러스 n은 왼쪽 이항해서 식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저기 책에 내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2차 방정식 형태로 이항하게 되면 bx에서 m을 빼는 형태. b 빼기 m의 x. 물론 앞에 ax 제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상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c가 있었는데 여기 n 이항하게 해서 마이너스 n은 0. 자, 이런 형태의 2차 방정식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역시 2차 방정식 형태니까 판별식을 쓸 수 있다는 거죠. 판별식 D를. 그래서 D가 0보다 크다? D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실근 몇 개? 실근 2개. 근데 이 식 자체가 지금 뭘 구하는 식이다? 교점을 구하는 식이기 때문에 교점의 X값이 2개다. X가 2차 방정식에 X값이 2개 나오죠. 그 X값이라는 거는 교점의 X값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교점의 X값이 2개 나온다는 얘기는 그럼 교점이 2개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단 말은 다른 말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즉 교점이 2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 1차 방정식 풀었을 때 그 중근 갖는다. 중근. 그럼 교점이 1개라는 거야. 교점. 즉 정확히 얘기하면 교점의 X값이 1개라는 얘기겠죠. 교점의 X값이. 그러면 딱 만난 점이 하나밖에 없다. 즉 접한다. 라는 얘기고요. 이거 풀었더니 X값이 안 나와. 판별식 용보다 작아서. 그러면 교점의 X값이 없다는 거는 교점 자체가 없다는 얘기네? 그러면 서로 만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모든 모든 함수들은 서로 한 두 함수의 교점을 찾고 싶으면 두 식이 어떨 때? 같을 때. 두 식이 이렇게 같다로 놓고 구하면 그게 바로 두 녀석의 교점을 찾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얘처럼 2차 1차든 3차 1차든 아니면 3차 2차 함수든 간에. 알겠죠? 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내용 아니죠? 너무 당연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내용. 2차 함수의 최소. 첫 번째 내용인데. 자, 2차 함수인데 일단 모양을 좀 좋게 만들어놨죠. 어떻게? y는 a에 x 빼기 p로 했나? 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했네요. 자, 우리가 2차 함수를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죠. 중학교 때 나왔던 내용이죠. 자, 이렇게 완전 제곱이 있는 형태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 2차 함수에 뭘 알 수 있게 되죠? 꼭지점을 알 수 있게 되죠. 꼭지점. 꼭지점이라 하면은 2차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일 때는 제일 낮은 쪽에 있는 점. 2차 함수가 이렇게 위로 볼록한 형태일 때는 제일 위에 있는 점. 이게 두 개가 바로 꼭지점이죠. 이 두 개를 알 수 있죠. 이렇게 완전 제곱 형태로 고치게 되면. 왜? 자, 예를 들어서 얘를 아래로 볼록한 경우, 즉 이 최고차 A가 양수인 경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A가 0보다 큰 경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 X 빼기 P의 제곱. 이 제곱이 왜 좋냐? 이 제곱이 좋은 이유는 한 가지죠. 이 안에 있는 X 빼기 P가 양수든 음수든 제곱을 때려버리면 결국 제곱을 해버리면 무조건 뭐가 나옵니까? 무조건 얘가 양수가 나오죠. 양수. 제곱이니까.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2차 함수의 y값이란 거는 양수에다가 앞에 있는 a를 곱해서 뒤에 q를 더해서 나오는 값이야. 자, 지금 내가 a를 지금 양수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럼 a도 양수. 자, 그럼 양수 곱하기 양수는 다 양수겠죠. 그 양수에다가 어떤 q란 값을 더한 게 바로 이 그래프가 가지는 어떤 y값인데, 어떠한 점의 y값, y좌표인데.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y값이 제일 작아질 때가 언제겠냐? 얘가 양수인 거 봤을 때. 양수지만 얘는 뭐도 가능합니까? 0도 가능하죠.
x랑 p가 같아지면 p 빼기 p는 0이 되니까 0이 됐을 때가 가장 작은 값이죠. 0의 제곱은 0이니까 뭐 그 외에 뭐 마이너스 1이라든가 마이너스 2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은 제곱하면 그냥 1 마이너스 2는 제곱하면 플러스 4 다 양수로 바뀌니까 어차피 다 양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0일 때가 제일 작다. 그쵸? 즉 x가 뭐일 때? x가 p일 때가 가장 작은 값이다. 그럼 얘가 0이 돼버리면 0 곱하기 a는 0이 되고 남는 건 q가 남는다. 그쵸? y는 q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가장 작을 때의 값이다. 이 2차 함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누구 값? y 값 중에 가장 작을 때의 값. 즉 얘가 0이 돼서. 자, 그래서 이 x가 p일 때 y는 q가 되는 게 가장 작은 y 값이다. y 값. y 값이라 하면은 뭘 의미하는 거죠? 이 점의 높낮이를 의미해요. 높낮이. y 값이라 하면은. 그럼 이 높낮이가 가장 낮을 때, 즉 여기 있을 때. 이 높낮이가 가장 낮도록 만들어주는 x값이 바로 뭐고? p고 그때 이 높이는 이 점의 y값은 q가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완전 제곱 형태가 있으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꼭지점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낮을 때. 또는 이 a가 음수가 되면은 위로 블록한 형태니까 가장 클 때의 값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2차 함수를 얘기할 때 이렇게 완전 제곱 형태가 있도록 고친 이유는 이 녀석이 뭘 알 수 있기 때문에 꼭지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옆에 그림 그려놨죠. a가 0보다 크면, 즉 아래로 볼록이면 x가 p일 때, 즉 얘가 0이 됐을 때가 최소값이다. 그리고 그때 최소값은 q고요. 이 뒤에 붙는 q가 되고요. 최대값은 없다. 왜? 왜냐면 아래로 볼록이라는 얘기는 계속 값이 커진다는 얘기니까 값이 계속 커지죠. x값을 이렇게 뭔가 x값을 뭔가 좀 큰 걸 넣느냐 아니면 아주 작은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계속 값이 커지기 때문에 최대값은 없다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a가 음수면은 이 a가 음수면은 얘가 음수. 자, 어차피 x 빼기 p의 제곱은 무조건 양수야. 제곱이니까. 그럼 양수 곱하기 음수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음수죠. 음수에다가 지금 q가 더해지는 형태인데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이 값이 계속 제곱이니까 계속 커질 수 있으니까 이 값은 무한대로 앞에 있는 음수로 곱해져서 결국 얘는 무한대로 작은 값이 나올 수 있죠. 항상. 자, 그럼 얘가 가장 클 때가 언제냐? 클 때는 당연히 음수 치고 가장 클 때는 이 x 빼기 p가 뭐가 됐을 때? 얘가 0이 됐을 때. 얘가 0. 왜냐하면 0의 제곱은 0이니까. 그게 가장 클 때 값이겠죠. 왜냐면 얘가 조금이라도 값이 있으면은 제곱하면 양수 되는데 앞에 게 음수라서 결과적으로 음수 나와. 작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 하지만 얘가 0이 돼버리면은 음수는 신경 꺼도 되죠. 0 곱하기 음수가 0이니까. 그래서 겨우 이 안에 게 0이 될 때가 가장 클 때 값이다. 이때 얘가 0이 되려면 x는 얼마가 돼야 되고 p가 돼야 되고. 그럼 얘가 x가 p일 때 이때 y값은 뭐가 된다? 얘가 0 돼버리니까 q가 되겠죠. 근데 이게 바로 어떨 때일까? 가장 클 때의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x가 p일 때 y는 q. 이해됩니까? 이거 뭐 중학교 때도 배웠던 내용이니까 뭐 쉽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2차 함수의 최대치수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나온다? 꼭지점에서 나온다는 거야. 꼭지점. 그래서 아래로 볼록일 때는 이 꼭지점에서 최소값, 즉 a가 0보다 클 때, 최고 차이 개수가 0보다 클 때. 두 번째, 최고 차이 개수가 0보다 작아서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하는 형태일 때는 이 꼭지점, p, q에서 무슨 값? 최대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프상. 식적으로도 그렇고요. 자, 알겠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차함수 최대치수의 두 번째 내용인데요. 자, 이거는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x 값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2차함수의 최대치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x의 범위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일 때,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일 때 2차함수 fx는 a의 x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q 요 형태에서 어떻게 될 거냐. 자,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한 형태일 때 중요한 거. 자, 이때 첫 번째 경우는 이 주어진 범위 알파랑 베타 사이에 이 그래프에 꼭지점이 있는 경우야. 꼭지점이 이렇게 있는 경우. 주어진 범위 사이에.
자, 그럼 우리는 이미 앞에서 배웠죠. 꼭지점에서 무조건 최소값 내지 최대값이 나온다는 거. 그러면 당연히 이 범위 안에 꼭지점이 있으니까 이 꼭지점에서 최소값 또는 위로 블록일 땐 최대값이 나오겠죠. 꼭지점 사이에서. 꼭지점에서 나오겠죠. 저 범위 사이에 꼭지점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아래로 블록일 때는 꼭지점에서 당연히 최소값이 나올 거고요. 그럼 최대값은 당연히 꼭지점 기준으로 멀리 떨어진 값. 꼭지점 기준으로 멀리 떨어진 값에서 최대값이 나오겠죠. 왜냐면 꼭지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더 높은 값이 나오니까 이 그래프 형태상. 알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위로 블록한 형태일 때는 꼭지점에서 무슨 값? 최대값이 나오고요. 역시 꼭지점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무슨 값이 나온다? 최소값이 나오겠죠. 얘는 위로 블록한 형태니까. 그래프 형태상. 꼭지점이랑 가까울수록 위에 있을 거니까 값이. 무슨 말 이해되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얘는 그냥 첫 번째 경우 어떤 경우? 주어진 x값의 범위 안에 꼭지점에 x좌표가 있을 때, 꼭지점이 존재할 때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내용이죠. 근데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 당연히 주어진 범위 안에 꼭지점이 어떨 때? 없을 때겠죠. 그래, 그래프 좀 위에 올려서 보면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래프의 꼭지점의 x좌표 p가 x의 값의 범위에 속하지 않을 때, 즉 알파랑 베타 사이에 속하지 않을 때, 자, 이때의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일단 애가 양수인 경우 기준으로 봤을 때, 자, 봅시다. 자, 꼭지점은 p는 지금 여기 있고요. 알파 베타는 여기 있죠. 알파 베타. 자, 그래서 범위는 요 범위만 이차함수 쓰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요 범위, 요 값에서 최대값이라는 거는 그 점의 y값, 가장 점이 높을 때 값, f 알파가 되는 거고요. 최소값은 점이 가장 낮을 때, 즉 베타일 때 값, f 베타가 되는 거죠. 이때 꼭지점에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 범위 안에 꼭지점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죠. 꼭지점이 p가 여기 있고 알파 베타가 여기 왼쪽에 있습니다. 즉 범위 안에 꼭지점이 없는 거죠. 그럼 얘는 그래프 형태가 위로 올라가는 형태니까 그러면 이 쓸 수 있는 값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 그래프 상태에서 제일 높을 때 이때가 바로 최대값 f 베타, 즉 베타일 때. 그 다음에 최소값은 x가 뭐일 때? 알파일 때 나온다는 걸 그래프 형태상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지금 꼭지점이 주어진 범위에 오른쪽에 있을 때 둘 다. 물론 이 밑에 경우처럼 왼쪽에 있을 때도 있죠. 꼭지점이 왼쪽에 있을 때. 꼭지점이 주어진 범위에 왼쪽에 있을 때. 그럼 역시 너희들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왼쪽에 있으니까 그래 꼭지점이 이렇게 왼쪽에 있어. 그럼 얘는 그럼 그래프가 점점 올라가는 형태니까 요 범위만 생각해봤을 때 높은 쪽에 있을 때가 최대값, 낮은 쪽에 있을 때가 최소값. 근데 높은 쪽이란 거는 베타일 때, 낮은 쪽이란 거는 알파일 때 나오니까 f 알파가 최소, f 베타가 최대. 그 다음에 위로 블록한 형태도 마찬가지죠. 꼭지점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럼 요 그래프를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래프 좀 떨어지는 형태니까 그러면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 즉 베타일 때가 최소값, 그나마 꼭지점에서 좀 적게 떨어졌을 때, 즉 x가 알파일 때가 최대값이라는 걸 이렇게 그래프 형태상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프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누구라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중요한 건 뭐다? 범위가 주어졌을 때 x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알파 베타가 주어졌을 때 이 범위 안에 뭐가 있냐? 꼭지점 x값, 꼭지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꼭지점이 있으면은 무조건 꼭지점에서 최대 내지 최소값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밑에 경우처럼 꼭지점이 없으면은 이 그래프 형태에 따라서 최대 최소값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꼭지점 이외의 점에서. 알겠죠? 그래프만 조금 생각해보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이제 문제 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1번 2차 함수의 그래프 꼭지점 문제고요. 문제 번호는 524번입니다. 봅시다. 자, 두 2차 함수 y는 x제곱 빼기 6x 플러스 a 그리고 y는 2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3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일치한다. 이때 상수 a, b의 합 a 플러스 b가 소개라. 꼭지점이 같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앞에서 내가 꼭지점 알려면 우리가 무슨 형태 필요하다? 완전 제곱 형태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나죠? 그럼 첫 번째 녀석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제곱 형태. 자, 우리가 뭘 제곱해야 이런 형태 나올 수 있느냐?
x제곱 빼기 6x가. 그때는 우리는 보통 x 앞에 있는 거, 계수 마이너스 6의 절반, 즉 x 빼기 3을 제곱해야 요 두 가지 몽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x제곱 빼기 6x. 알잖아, 고생 공식. 앞에 그 제곱, 두 개 곱한 게 2배. 근데 중요한 거 이걸 제곱하면 뒤에 있는 숫자 3의 제곱, 플러스 9도 나오죠. 우린 지금 이 두 개만 필요한데. 그럼 플러스 9는 빼줘야 되겠죠. 빼기 9.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게 바로 얘랑 같다. 물론 그 뒤에는 플러스 a가 붙어야 되겠죠. 그래야 완벽하게 같아지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꼭지점은 x가 얼마일 때? 이 제곱속이 0이 될 때, 즉 x가 3일 때, 그때 나오는 y값, 즉 마이너스 9 플러스 a, 얘가 바로 뭐다? 꼭지점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한 내용이죠. 자, 그 두 번째, y는 저거 2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3. 자, 얘도 꼭지점 알고 싶다? 그럼 여기 당연히 완전 제곱인데 고쳐야 된다. 근데 얘는 x제곱 앞에 2가 있어. 그럼 일단 2를 묶어내주고 이렇게 묶어내주고 만들어주면 되죠. x제곱 앞에 2가 있으면. 자,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죠. 뭘 제곱해야 요망이 될 것인가. 똑같죠? 앞이랑. x 앞에 있는 거의 절반의 제곱. 즉 x 플러스 2분의 b 절반하면 4분의 b거든? 이걸 제곱하게 되면 x제곱 나오고 두 개 곱한 게 몇 배? 이 두 개 곱한 게 몇 배? 2배. 즉 2분의 bx 나오고, 근데 쓸데없는 게 나오죠. 누구? 4분의 b의 제곱. 즉 16분의 b제곱이 쓸데없는 게 나오죠. 요까지, 그래서 쓸데없는 게 나온 걸 빼줘야 요까지가 얘랑 같은 거다. 근데 이 앞에 뭐가 붙어있다? 이 앞에 2가 붙어있고 뒤에는 23이 더해져 있다. 자, 그러면 식을 마저 정리하게 되면 2를 곱하기 주게 되면 2 갈로 치고 x 플러스 4분의 b의 제곱, 그리고 얘랑 얘 곱하면 마이너스 8분의 b제곱 플러스 23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이 녀석의 꼭지점이라는 거는 이 완전 제곱속이 뭐가 될 때? 0이 될 때. 즉 x 플러스 4분의 b가 0이 될 때. 그러면 x는 마이너스 4분의 b. 자, 그럼 얘가 0이 되면 남는 거, 뒤에 남는 값이 바로 꼭지점의 y값. 즉 마이너스 8분의 b제곱 플러스 23. 이게 바로 꼭지점의 y값이다. 이 바로 이 녀석의 두 번째 녀석의 꼭지점이다. 근데 문제 보면 내가 두 녀석의 꼭지점이 서로 뭐다? 일치한다고 했죠. 즉 3은 누구랑 같고, 3은 마이너스 4분의 b랑 같고, 마이너스 9 플러스 a는 뒤에 있는 마이너스 8분의 b제곱 플러스 23이 같다. 그럼 이제 때려 넣어서 계산하면 되죠. 3이랑 마이너스 4분의 b가 같다. 그럼 b는 되게 쉽네. b는 얼마? b는 마이너스 12. 그쵸? 이거 바로 암산 가능하죠. 자, 그럼 b를 마이너스 12를 여기 때려넣게 되면 마이너스 12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그냥 어차피 제곱이니까 마이너스는 없다 생각하면 되고, 12 제곱하면 144죠. 근데 144를 마이너스 8로 나누고 있죠? 거기다 23을 더하고 있습니다. 144를 8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8이는 18. 얘는 마이너스 18. 근데 마이너스 18인데 뒤에 23을 더하고 있어. 그럼 결과적으로는 5네, 5. 누가? 이 녀석 값이. 얘가 5면은 이 녀석도 5가 돼야 되겠죠. 같으니까. 얘도 5. 즉, 마이너스 9 플러스 a도 5가 돼야 되겠네요. 그럼 a는 얼마? a는 14가 돼야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뭐 해라? a, b의 합. a 플러스 b. 두 개 더해라. 14랑 마이너스 12 더하면 답은 얼마? 답은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가 되겠습니다. 됐죠? 되게 쉽죠? 그냥 완전 제곱식 고쳐서 꼭지점 구하는 걸 할 줄 알으라라고 만든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2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문제 봅시다. 529번. 2차 함수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같다. 그림이 그려놨죠? 딱 보면 알겠지만 x축과 만나는 점이 두 개 있는데 그 두 개가 1과 5고요. 이 1과 5의 정 가운데에는 3이 있습니다. 아마 3이 하면 딱 그림상 보면 알겠지만 이 3이 바로 꼭지점을 얘기하는 거겠죠. 꼭지점. 그리고 꼭지점은 당연히 1과 5의 정 가운데 있는 값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정 가운데. 그래서 1과 5의 평균 내보면 3이 딱 나오거든요. 자, 근데 문제 보면 꼭지점이 직선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위에 있대. 그럼 이 꼭지점이 어떠한 요러한 직선, 정확히 모르지만 대충 요런 식으로 요런 직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구해라? F4의 값을 구해라. F4. 자, 일단 우리는 저 2차 방정식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fx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우리는 fx, 즉 이 y 값인데 y. 이 y가 뭐일 때? 0이 될 때의 이차함수에서 y값이 0이 될 때 x값을 알고 있냐? y값이 0이 된다는 거. y값이 0이 된다는 건 무슨 축? x축과 만난 점을 알고 있냐를 묻는 거죠. 자, 근데 이미 문제에서 내가 x축과 만난 점을 표시를 해놨죠. 1과 5. 아,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값이 1이랑 5구나. 자, 그럼 우리는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군을 아는 상태라는 얘기죠. 그럼 보통 식을 어떻게 만듭니까? 쉽게. 최고차가 a니까 a를 써주고요. 한쪽에는 x 빼기 1, 한쪽에는 x 빼기 5를 써주면 되는 거죠. 1과 5가 이 식을 만족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1을 넣게 되면 얘가 0이 돼서 다 곱하면 0 만족되고, 5를 넣게 되면 얘가 0이 돼서 역시 0이랑 곱하면 다 0 되니까 만족되고. 근을 알 때 2차 방식 만드는 방법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뭘 모른다? A를 모르는 상태란 거죠. 그래서 힌트가 있죠. 그래서 내가 꼭지점에 관한 힌트 준 거죠. 꼭지점이 이 직선 위에 있대. 근데 우리는 꼭지점이 이미 x값을 알아. 그럼 x값을 때려 넣으면 y값도 나오겠네요. 꼭지점의 y값도. 그럼 3을 때려 넣게 되면 마이너스 9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8. 즉 3, 마이너스 8. 이게 바로 꼭지점이다. 누구의? 저 2차 함수 fx에.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2차 함수 요 식이 요렇다는 걸 알고 있어. fx가 요런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차 방정식 이용해서. 자, 근데 우리 또 알아낸 게 바로 뭐다? 꼭지점이 3, 마이너스 8이 알아냈다. 그 말인즉슨 x에 뭘 때려 넣었을 때 x에다가 3을 넣었을 때 이 fx 값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8이 나온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8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3을 넣어보면 3 빼기 1은 2고요. 앞에 a 곱해지고. 그 다음에 3 빼기 5는 마이너스 2고요. 그러면 a랑 2랑 마이너스 2 세 개를 곱한 게 바로 마이너스 8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8. 자, 그럼 n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n은 2가 돼야 되겠네요. 2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야 마이너스 8 나오니까. 아, 그래서 식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아, n은 얼마가? 2다. 그래서 fx식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문제에서 내가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f4. x에다 뭘 넣었을 때? 4를 넣었을 때 값을 구해라. 그럼 여기 있는 x도 다 똑같이 4를 넣으라는 얘기겠죠? 자, 4를 넣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는 앞에 2는 그대로 있고 4 빼기 1은 3, 4 빼기 5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세 개를 곱한 값이 바로 누구일까? x에 4를 넣은 거. f4의 값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답은 얼마? 마이너스 6이겠네요. 그래서 몇 번? 2번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뭘 써라?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근을 할 때 2차 방정식 근을 알면은 그 2차 식을 만들 수 있다. 앞단에서 배웠던 그 내용을 써서 식을 만들어 봐라. 2차 함수 식을. 그걸 써먹을 수 있으라라고 만든 문제란 거죠.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3번. 2차 함수의 그래프 x축 위치 관계. 예, 그거에 대한 얘기고요. 문제는 539번입니다. 자,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빼기 k 빼기 4의 그래프가 이러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단 두 점에서 만난다. 2차 함수 아래 볼록한. 일단 우리 얘는 위로 볼록이죠. 왜냐하면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위로 볼록한 형태인데 얘가 x축과 서로 단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우리 대충 그래프 그려보면 아마 대략 이런 형태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x축과 만난 점이 두 개 있다. 자, 근데 x축과 만난 점이 두 개란 거는 이 녀석의 y값이 뭐일 때? y값이 0일 때, y값이 0일 때 해당하는 x값이 몇 개? 두 개 있다는 얘기죠. 그 y가 0일 때니까 0은 해서 2차 방정식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k 빼기 4. 자, 얘랑 2차 방정식 모양을 만들 수 있고요. 이 2차 방정식에 근이 몇 개? 두 개라는 얘기죠. 만나는 점에 x값이 두 개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럼 이 녀석의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판별식 d가. 일단 근데 최고차 개수가 마이너스면 별로 꼴이 좀 보기 안 좋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플러스 4는 0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녀석의 x값이 두 개 존재해야 된다. 교점이 두 개 있으니까. 이 교점 x값이 두 개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이 녀석의 d가 0보다 커야 된다.
이걸 원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판별식 해보면 x의 개수 마이너스 6. 그 말은 즉슨 4분의 d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6의 절반, 즉 마이너스 3의 제곱, b 다시 제곱 빼기 ac. a 역할하는 거는 최고차 개수 1이고요. c 역할하는 거는 상수, 즉 k 플러스 4겠네요. 우린 얘가 0보다 어떻게 되기 원한다? 0보다 크기를 원한다. 자, 그럼 마저 풀면 마이너스 k 뒤에 것부터 보고 마이너스 4. 근데 앞에는 플러스 9야. 그럼 플러스 5가 되겠네요.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럼 마이너스 k를 이항하게 되면 k는 5보다 작아야 된다는 형태 나오네요. 자, 그러면 k는 5보다 작아야 돼. 그럼 이러한 상태에서 k 최대값, 종수. 5보다 작은 것 중에 가장 큰 종수는 4겠죠. 다음 몇 번? 4번이다. 중요한 거는, 특히 이 문제만 때 중요하다 생각한 거는 혹시 5라고 쓰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기를 5까지 만든 거고요. 중요한 거는 서로 다른 두 점이라 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x값이 서로 다른 게 두 개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같으면 안 돼. 같으면은 딱 x값이 하나까지도 가능하다는 거거든. 중근. 근데 여기서 내가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점이 했으니까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최응진 답이 이런 식으로 등호 없는 부등식 형태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5보다 작은 거니까 4가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만약에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이 그냥 두 점에서 만나도록, 그냥 두 점. 그랬으면은 등호를 포함했어야 됩니다. 두 점. 왜냐면 두 점이 같을 수도 있으니까. 서로 다르는 말이 없으니까. 그랬으면 등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k는 최대 얼마까지? 5까지 가능했을 거야. 이런 것도 너희들이 문제 풀 때 잘 봐야 됩니다. 서로 다르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유형 4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방식이 해라고 되어 있네요. 봅시다. 자, 545. 이건 그냥 기본 개념 안으라고 만든 문제인데, 545번. 자, 두 2차 함수 y는 fx랑 y는 gx 그래프가 원줄이 같다. 그래프 보면 내가 아래로 볼록한 형태를 y는 fx,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한 형태를 y는 gx라고 설정해놨죠. 이때 반경식 fx 빼기 gx는 0. 이거의 모든 해의 합을 구해라. 모든 해의 합. 자, 이거는 일부러 내가 모양을 살짝 바꿔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은, 원래는 fx 빼기 gx 0이 같다. 이게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fx는 뭐랑 같다? gx랑 같다는 얘기죠. 이 식을 그냥 살짝 바꾸는 겁니다. fx는 gx랑 같다는 식을. 자, 그러면 이 두 녀석이 같다는 게 뭘 의미하냐? 자, 두 녀석이 같다. 두 식이 가지는 값이 같다. 근데 이 fx는 뭐랑 같고요? fx는 y랑 같고, 역시 gx도 y랑 같죠. 자, 그러면 fx는 y는 fx라는 이차함수랑 y는 gx라는 이차함수가 서로 같다. 두 이차함수의 y값이 같다고 봐도 됩니다. y값이 같다. 어떤 때겠습니까? 두 녀석이 y값이 서로 같을 때가. 두 녀석이 만날 때란 얘기죠. 교점이 있을 때. 교점이 있을 때 똑같은 y값을 가질 테니까. 그쵸? 자, 그럼 이 문제에서 그래프에서 보면은 이 아래로 볼록한 녀석과 위로 볼록한 녀석이 만나는 점이 여기거든요. 여기랑 여기. 저 교점일 때가 두 녀석의 y값이 같을 때죠. 그쵸?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두 식이 같다. 두 식을 갖다 놓는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두 녀석이 뭘 찾는 거다? 교점을 찾는 거다. 똑같은 x, y 값을 가질 때. 즉, 교점을 찾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 식을 풀게 되면 이 fx라는 건 결국 x에 관한 식, gx도 x에 관한 식. 그럼 결국 이 식 자체가 x식은 x랑 같다. 결국에는 미지수가 x밖에 없는 식, 즉 x값, 즉 교점의 x값을 구하는 식이 되는 거야. 자, 그럼 결국 이 녀석의 모든 해라는 거는 교점의 무슨 값? x값을 구하는 거란 거죠. 교점의 x값. 자, 그래서 교점 두 개를 보면 이 교점의 x값은 마이너스 3이고요. 요 교점의 x값은 2네요. 이게 바로 fx 빼기 gx는요. 즉 fx는 gx랑 같다. 즉 교점의 x값이 되는 거죠. 즉 이 식의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해의 합. 한 녀석은 마이너스 3이고요. 한 녀석은 2라는 얘기죠. 그냥 두 개 더해라. 그럼 값은 얼마? 답은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이거는 식의 의미. 식의 무슨 의미? fx랑 gx가 같다라는 거는 두 함수에 뭘 찾는 거다?
교점을 찾는 거다. 왜냐면 교점일 때만 같을 수 있을 테니까. 두 녀석이 가지는 값이. 그리고 이때 나온 어차피 이것도 fx, x로 된 식. 이건 gx, 역시 x로 된 식. 그래서 뭐뭐뭐 x, x로 된 식과 x로 된 식. 이걸 보면 결국 x로 된 식이 나온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녀석 풀면은 누구 값을 구할 수 있다? 당연히 x로 된 식이니까 x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 x 값은 두 녀석의 교점의 무슨 값? 교점의 x 값이라는 얘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두 식이 같다는 거네. 그 두 녀석의 교점을 찾자는 얘기구나. 그래서 그 두 식을 가지고 이제 풀면은 나오는 값이 바로 뭐다? 바로 교점의 x 값이겠구나. 그걸 알으라는 문제인 거예요.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근데 유형 5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개수의 부호 결정이라 되어 있는데, 뭐 이것도 그냥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다음 2차 원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옆에 그림 보면은 여기 그려놨죠? 내가? 그 다음에 x축과 만난 게 한 점은 마이너스 2고 한 점은 1이고요. 자,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자, 1번 a 곱하기 b는 양수다. 0보다 크다. 일단 우리가 딱 봤을 때 우리 제일 먼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래프를 봤을 때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란 거는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 즉 a가 0보다 크다라는 걸 무조건 결정하고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저 그래프만 봤을 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누구도 알아야 돼. b도 알아야 돼. b는 누구의 개수? x의 개수거든요. x의 개수거든요. 자,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로 판단해야 되냐? b는 꼭지점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꼭지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전체 꼭지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꼭지점. 꼭지점 구하려면 일단 뭐 해야 되냐? 일단 최고차 개수가 a니까 a로 묶어줘야 되겠죠. 요렇게. 이렇게 x가 있는 부분만 일단 a로 묶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찾는 거죠. 우리가 뭘 제곱해야 되느냐? 제곱은 당연히 x 앞에 개수의 절반의 제곱. 즉 x 플러스 2a분의 b를 제곱을 해야 이 두 가지 모양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이걸 제곱하게 되면 쓸데없는 거. 이 뒤에 거 제곱 형태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건 빼줘야 되겠죠. 이 제곱하면 4a 제곱분의 b 제곱. 요까지 해줘야 얘랑 같은 거죠. 근데 이 녀석 앞에 뭐가 있고 a가 곱해져 있고 뒤에는 c가 더해져 있네요.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마저 풀어주면 분배법칙 써서 하나씩 곱해주게 되면 a 갈로 치고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얘 곱하면 제곱 하나가 약분되니까 4a분의 b 제곱 플러스 c 요렇게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꼭지점 알 수 있죠? 꼭지점. 꼭지점은 이 제곱이 뭐가 될 때? 0이 될 때. 얘 0이 되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콤마 얘가 0 되면 남는 값이 이거고 이게 바로 꼭지점의 y 값이죠. 즉 마이너스 4a분의 왜 이게 못 쓰냐? 원래 못 쓰지만 자 c 자 이게 바로 꼭지점이다. 자 근데 보통 꼭지점에 x 값과 y 값이 있잖아.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뒤에 y 값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렇게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얘보다는 꼭지점에 x 값을 많이 쓰라고 문제를 만들어요. 일반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나를 포함해서. 왜? 더 심플하니까. 이 녀석 모양이 훨씬 심플하니까. 뒤에 건 쓰려면은 A, B, C가 다 들어가 있거든? 이 A, B, C를 다 동시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면 굉장히 그 문제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내용보다는 앞에 거 가지고 보통 문제를 풀으라고 얘는 A, B밖에 없으니까. 얘는 C가 없으니까.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요. 일반적으로. 자, 그럼 얘가 바로 꼭지점이 무슨 값? X값이죠. 자, 그럼 얘 꼭지점, 지금 꼭지점 여기거든? 그러면 당연히 이 꼭지점의 X값은 양수, 음수. 그대로 올려보면.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마이너스 2a분의 b. 꼭지점 X값이 얘가 음수다. 마이너스 2a분의 b가 음수다. 근데 우리 이미 앞에서 구한 게 있죠. 뭐?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고차 개수 a는 양수다. 라는 걸. 자, a는 양수야. 그러면 양수분의 b 해서 마이너스 붙인 게 음수가 되려면 b도 뭐가 돼야 된다? b도 양수가 돼야 되겠죠. 양수분이 양수해야 양수인데 양수구 앞에 마이너스 붙어야 음수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b도 양수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뭘 구할 때 b의 부호, 이런 형태에서 b의 부호 구할 때는 우리가 뭘 쓴다? 꼭지점의 x값의 부호를 많이 쓴다는 거야. 요거를 꼭지점의 x값의 부호를 많이 쓴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문제 만들 때. 자, 그래서 우리는 A, B가 둘 다 양수함을 알아냈어요. 방금 이 내용을 통해서. 자, 그러면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 1번 맞네요. 자, 2번. 2번은 B, C의 곱은 음수다. 즉 C를 알아라는 건데 C. 자, C는 쉽습니다. C는 왜 쉽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C는 알기 쉽다. 왜? X에다 뭘 넣게 되면 X에다가 0을 넣는 순간 0, 0 넣는 순간 0의 제곱은 0이고 그럼 A랑 곱해봤자 0. 얘도 0 곱하기 B는 0. 이게 다 0 됩니다. 그럼 Y는 뭐다? C죠. 즉 X가 0일 때 Y는 C가 나온다. 자, 이거 우리가 중학교 때 약간 봤죠? 어떤 함수에서 X가 0일 때의 Y값, X가 0이 됐을 때 Y값. 우리가 이걸 직선 기준으로, 우리가 직선 배웠을 때, 이렇게 직선을 배웠을 때는 우리가 뭐라 배웠죠? Y절편이었죠. Y절편. Y절편. X가 0일 때 Y값. 즉, 그 어떤 그 함수가,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Y절편이라고 부르죠. 왜냐면 이 점이 바로 X가 0일 때니까. Y축에 있는 모든 점들의 X값이 0이거든? 마찬가지죠. 얘도 X가 0일 때 Y값. 그게 C야. X가 0이란 거는 이 함수가 누구랑 만날 때? Y축과 만날 때. 요 점을 의미하는 거죠. Y축과 만날 때. 자, 그 점의 Y값이 바로 C인데요. 이 점의 Y값이 바로 지금 위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X축 기준으로. X축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으니까 얘는 음수죠. 얘는 음수. 즉 C가 음수란 얘기죠. 저 점 자체가 C인데 Y축과 맞는 점이 바로 C인데 근데 음수니까 아 C는 음수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B가랑 C를 곱한 건 음수다. B는 양수인 거 알아냈고 C는 음수니까 곱하면 음수 맞네요. 이번도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다. 이것도 역시 쉽죠. 원래 식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였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형태 만들려면 우리 X에다 뭘 넣어야? X에다가 1을 넣으면 되죠. 1. 어차피 1의 제곱은 1이고 1 곱하기 A는 A가 될 거고요. 1 곱하기 B도 B가 될 거고 C는 그냥 원래 혼자 있고 1번이 나오잖아요. 즉, 이 이차함수에서 X가 뭘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그게 바로 이 녀석 값이다. 1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즉 F1을 의미하는 거죠. F1. 이 식을 fx라 잡았을 때 f1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 보면 이 그래프 보면 x 1일 때 얼마가 나오죠? y축과 만나죠. 그럼 1일 때 0이죠. 즉 f1은 0이라는 얘기죠. 즉 a 다 b 다 c가 바로 뭐다? 0이다. 3번도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어서 4번도 되게 비슷하죠. a 빼기 b 플러스 c. x에다 뭘 넣어야 저 a 빼기 b 플러스 c라는 뭐가 나올까? 당연히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고 1 곱하기 a는 a가 나올 거고 근데 지금 두 번째 경우에는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b 하게 되면 마이너스 b 뭐 c는 어차피 혼자 놀고 있고 지금 내가 x에다 뭘 넣었다? 마이너스 1을 넣었다. 즉 f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일 때에 나오는 y값이 바로 a 빼기 b 플러스 c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 그림 보면 내가 마이너스 1을 다 표현을 하진 않았거든? 아마 여기 있겠죠. 여기 뭐 마이너스 정확히 뭐 어딘지 모르지만 마이너스는 0의 정 가운데. 근데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우리가 뭐가 나온다는 거? 음수가 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그쵸? 즉 얘가 음수다. 즉 A 빼기 B 플러스 C는 뭐다? 0보다 작다는 건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저 그래프상.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는 내가 0보다 크다고 했죠. 즉 반대로 썼으니 얘는 틀렸죠. 자, 맞아. 이어서 5번도 보면 5번도 역시 4A 빼기 2B 플러스 C. X에다 뭘 넣자?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자. 마이너스 2 적분 4. 그러면 4a. 마이너스 2 곱하기 b는 마이너스 2b. 플러스 c. 즉, x에다 뭘 넣은 거? 마이너스 2를 넣은 거. f 마이너스 2를 의미한 거죠. 자, 이 문제 보면 그림에서 보면 내가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는 뭐가 된다? 0이 된다고 해놨죠. f 마이너스 2 값은 0. 즉, 4a 빼기 2b 플러스 c는 0이다. 그래서 5번을 맞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알겠죠? 쉽죠? 그냥 그래프 잘 보고 요런 형태, 특히 3번, 4번, 5번 같은 요런 형태가 주어진 경우에는 저런 형태 나올 수 있는 X값을 잘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그래프를 이용하면 무조건 답이 나오겠죠.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 6번. 이차함수의 식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 봅시다. 555번. 자, 이차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2점. 마이너스 2,3 하나랑 3,28을 실한다. 2점을 실한다. 이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빼기 b 값 구해라. 아이씨, 이거는 진짜 너무 쉬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너희들이 딱 보면 알겠지만, 이차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b. 자, 이 이차함수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식에서 너희들 모르는 값은 몇 개? 2개. a, b 2개입니다. 근데 내가 지나는 점을 몇 개 줬습니까? 2개를 줬죠. 모르는 거 2개, 지나는 2개. 그럼 당연히 식을 몇 개 만들 수 있어? 식을 2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2,3. 즉, x에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y는 얼마 된다? 3이 된다. 그러면 3은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은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두 번째, 3,28. 그럼 y는 28이다. x가 얼마일 때? 3일 때. 그럼 3을 넣게 되면 3제곱 9니까 9a 플러스 3, 3은 9 플러스 b. 자, 이렇게 a, b로 된 식이 몇 개? 2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두 식을 뭐 하면? 연립하면 a, b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좀 식을 간략히 해보면 얘는 4a 플러스 b. 뭐랑 같다? 마이너스 생기면 플러스 하면 9 되겠네.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9a 플러스 b. 숫자 넘기면 28에서 9 빼면 19. 얘는 19랑 같다. 이 두 식을 연립하자. 자, 그 밑에 거에서 이렇게 빼게 되면 9a 빼기 4는 5a. b는 사라지고 10. 5a가 10. a는 얼마? a는 2네. 그럼 2를 아무데나 편씩 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넣게 되면 4, 2, 8. 8 더하기 b는 9가 되니까 b는 1이란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밑에 식에 넣어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때 a 빼기 b. 2개 뺀 거. 이거에 2개 빼면 답은 1이란 걸 알 수 있죠. 자, 이거는 뭐 그냥 너무 어렵지 않죠. 가장 쉬운 형태의 문제를 만든 겁니다. 점이 주어졌다? 그럼 그 점을 때려 넣어서 식을 만들 수 있다. 그거를 할 줄 알아라. 라고 만든 문제예요. 가장 기본적이네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7번.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관계. 앞에 배웠던 내용이죠. 558번요. 자, 이차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 그래프와 직선 y는 x 플러스 4가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된다. 자, 이차함수. 저는 일단 최고차가 1, 아래로 블록한 형태고요. 이 직선은 길게 1이네요. 위로, 오른쪽 위로 가는 형태죠. 만난다. 자, 만난다는 건 크게 두 가지죠. 교점이 이렇게 2개가 생기느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교점이 1개만 생기느냐, 즉 접하느냐.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만난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교점이 2개일 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클 때고요. 접할 때는 판별식이 0이랑 같을 때죠. 2차 방정식 형태 만들었을 때. 기억납니까? 참고로 우리는 교점을 찾는 거니까 교점을 수학에서 교점을 찾는 방법은 다 똑같죠. 2차 함수 얘랑 이 두 녀석이 가지는 y값이 어떨 때? 같을 때죠. y값이 같다는 거는 오른쪽 식도 같을 때니까 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가 밑에 녀석의 식 x 플러스 4랑 어떨 때? 같을 때. 그러니까 바로 두 녀석의 교점을 찾는 거죠. 똑같은 xy 값을 가질 때. 자, 그래서 이 녀석의 무슨 식? 판별식 얘기하는 거죠. 교점 찾는 식 판별식.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정리해보면 x제곱 x 넘기면 플러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k에다가 4 넘기면 빼기 4는요 요런 2차 방식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이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즉 x값이 2개가 나오면은 교점 x값이 2개인 거니까 교점이 2개. 이 녀석이 판별식이 여기랑 같을 때 즉 중근 x값이 하나 나오면은 교점에 x값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접할 때. 그래서 우리 이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클 때를 찾는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판별식 보면 x 앞이 2야. 2면은 4분의 d를 쓸 수 있죠. 2의 절반. 2의 절반 하면 1이니까 1의 제곱 빼기 ac. a 역하는 거는 1이고요. c 역하는 건 k 빼기 4. 그러면 결국 k 빼기 4만 빼면 되겠네요. 우린 얘가 뭐가 되길 원한다? 0보다 작거나 크게 원한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k 플러스 4, 마이너스 k 플러스 4인데 앞에 1이 제곱했으니까 플러스 5. 얘가 0 이상이 되기 원한다. 넘기면은 k는 5 이하가 되기 원한다. 5 이하여야 한다. k가. 이때 자연수 k 개수. 자연수면 1부터 시작이니까 1, 2, 3, 4, 5까지 가능하죠. 얘는 두모가 있으니까. 총 몇 개? 5개라는 얘기죠. 답은 5개. 5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8번.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이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는 563번이고요. 자, 이차함수 y는 2x제곱 플러스 ax 빼기 8의 그래프와 직선 y는 3x 플러스 b라는 이 직선 있죠. 자, 그래서 두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과 1이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이 두 개 있는데 두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과 1이래. 이때 상수 a, b의 합, a 플러스 b가 구해라. 자, 일단 교점이 두 개 있다고 이미 문제에서 확실히 줬죠. 교점이 두 개 있다. 교점이 두 개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차함수 2x제곱 플러스 ax 빼기 8이랑 얘랑 직선 3x 플러스 b가 어떨 때? 같을 때에 해당하는 x값이 몇 개? 두 개 나온다. 근데 두 개의 값이 바로 마이너스 3과 1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식을 정리해보면 2x제곱 플러스 ax 빼기 3이니까 a 빼기 3x 빼기 8 빼기 b는 0. 자,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이 바로 뭐랑 뭐다? x값이 바로 마이너스 3이랑 1이다. 이 2차 방식 두 군이 마이너스 3과 1이다. 아, 그러면 되게 쉽죠? 두 군을 아니까. 두 군을 알면 2차 방식 만들기 쉽잖아요. 빼기 3과 빼기 3이랑 1이 2차 방식 두 군이 되려면 x 플러스 3 하나, 그 다음에 1이 말이 되려면 x 빼기 1 하나. 근데 최고차 계수가 얼마야? 2죠. 그럼 앞에 2를 곱해주면 되네요. 이게 바로 뭐다? 0. 이게 바로 마이너스 3과 1을 두 군으로 가지면서 최고차 계수가 2인 2차 방정식이죠. 그쵸? 그래 말이 되죠. 얘도 마이너스 3과 1 넣었을 때 식 0이 되니까. 자, 그러면 이거 식 정리해볼까? 얘 하면은 x제곱 3이랑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2x 이 곱하면 마이너스 3이고요. 이 앞에 뭐 곱해져 있다? 2가 곱해져 있다. 그거 마저 곱해주면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2차 방식이 나오네요. 이 바로 누구? 이 녀석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a 빼기 3은 얼마가 돼야 되고 4가 돼야 되네요. 그럼 a는 얼마? a는 7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빼기 b가 마이너스 6이 돼야 돼. 그럼 b는 얼마? 그럼 b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구했네요. a는 얼마? 7, b는 마이너스 2. 그래서 내가 문제에서 본 두 개를 뭐 해라? 더해라. 7과 마이너스 2 더하면 답은 얼마? 5가 되겠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쉽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9번.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접하는 직선의 방식. 접하는 경우. 자, 문제는 570번이고요. 이 이차함수 y는 x제곱 빼기 3x 빼기 4의 그래프에 접하고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 y는 x 플러스 b다. 이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b 값을 구해라. 이제 한마디로 이 직선의 방식 구해라. 이 녀석에 접하는. 자, 근데 문제 보면은 이거에 접하긴 하는데 직선에 평행하다. 두 직선에 평행하다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평행하다. 기울기가 같다는, 기운 정도가 같다는 얘기죠. 우리가 직선식에서 기울 정도, 기울기는 뭘 보고 판단하죠? 직선에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에서 x의 개수가 바로 기울기죠. 즉, 우리가 중학교 배웠죠. y는 ax 플러스 b. 이란 1차함수에서 a는 뭐고? a는 기울기. 뒤에 b는 뭐다? y절편이라고 배웠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랑 평행하다는 거는 우리가 찾는 직선은 또 마이너스 x겠네. a는 결정. a는 얼마? 마이너스 1. 이게 결정되는 거죠. 다만 아직 뒤에 있는 b를 모르는 거죠. 이런 형태란 거죠. 자, 근데 이 녀석이 2차 함수 y는 x제곱 빼기 3x 빼기 4랑 뭐 한다? 접한다고 했죠. 접한다는 거는 저 2차 함수 x제곱 빼기 3x 빼기 4가 같다. 누구랑? 이 직선에 같다. 이렇게 잡으면은
이 두 녀석이 같으니까 같을 때, 즉 교점을 찾는 건데 그 교점의 x값이 몇 개? 한 개 나온다는 거죠. 접하니까 교점의 x값이 한 개 나옵니다. 자, 그럼 식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넣는 게 플러스 되니까 마이너스 2x 빼기 4 빼기 b는 0.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이 몇 개? 한 개. 교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점이 한 개라는 건 판별식. d가 뭐가 나와야 된다? 0일 때라는 거죠. 자, 얘는 지금 보면 x 앞이 마이너스 2야. 그러면 4분의 d를 쓸 수 있죠. 절반. 마이너스 2 절반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AC. A 역할은 1이고요. C 역할은 게 마이너스 4 빼기 B거든? 얘가 0이 된다. 요걸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우, 알겠죠? 그럼 마저 정리하면 마이너스 1 제곱은 1이고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 4 플러스 B. 얘가 0이 된다. B는 얼마? B는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B도 결정. B는 마이너스 5다. 자, 앞에서 A는 마이너스 1인 거 이미 알아냈고요. B는 마이너스 5고. 그래서 두 개를 뭐 하자? 빼자. 그럼 답은 뭐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5니까 답은 얼마? 4가 되겠네요.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뭐 어려울 거 없죠 전혀. 중학교 내용 조금만 써먹으면 되는 내용. 직선이 두 직선 평행하다. 평행하다는 거는 기울기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는 거는 x 앞에 개수가 같다. 이거 그냥 간단히 이 내용 써먹으라고 만든 문제예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578번. 그 전에 유형 10번. 유형 10번 절대값 Q를 포함한 이차함수 그래프라 되어 있죠. 절대값 Q가 있을 때 문제는 578번이고요. 자, 함수 y는 fx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같대. 네, 그림 그려놨죠. 이때 y는 f 절대값 x, y는 절대값 fx, 절대값 y는 fx. 이 세 개의 그래프의 개형, 그래프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차례로 적어라. 이거 그냥 기본적으로 함수에서 절대값이 붙어있을 때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라 라고 해서 만든 문제거든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절대값 fx. 절대값이란 건 결과적으로 뭡니까? 절대값이란 거는 절대값 x. 자, x가 뭐가 들어가든 간에, x에 뭐가 들어가든 간에 절대값 x니까 무조건 무슨 값이 나온다? 무조건 양수 값이 나온다는 거죠. 양수. 자, 다시 얘기하면 f에다가 x에다가 내가 1을 넣었어. 절대값 1. 절대값 1을 넣으면 뭡니까? 그냥 1이죠 뭐. 1 자체 양수니까. 근데 내가 두 번째는 뭘 넣었어? 절대값 마이너스 1을 넣었어. 절대값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되죠? 그냥 1 되죠. 1. 어차피 절대값이면 다 양수 바뀌어야 되니까. 그 말인즉슨 x가 1이든 x가 마이너스 1이든 둘 다 f1이 된다. 즉 같다는 얘기죠. 같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다시 얘기하면 f 절대값 x든 f 절대값 마이너스 x든 같다. 그냥 x를 넣든 마이너스 x를 넣든 같다. 양수를 넣든 음수를 넣든 똑같은 값이 나온다. 자, 양수든 음수든 똑같은 값이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문제 내가 그린 그래프를 보면 대충 이런 식으로 내가 그려놨는데, 자, 여기 양수값, x 양수값, 뭐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뭘 넣든 이렇게 그래프 나올 텐데, 중요한 거는 이 녀석의 음수값, 뭐 1, 2, 3, 4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얘들을 넣었을 때 어떤 값이 나와야 된다? 그냥 1을 넣었을 때랑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값이. 그 양수 2를 넣었을 때랑 음수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는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3도 마찬가지고요. 마이너스 3일 때도 3일 때랑 똑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이 양수 쪽에 있는 그래프를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된다는 거죠. 음수 쪽에. 그럼 얘는 그냥 지워버리면 되고요. 그래프 왜 이렇게 흉측하지? 왜 이렇게 똑같아 보이지 않지? 다시 그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양수 쪽, x 양수 쪽에 해당하는 이 그래프를 똑같이 거울 그리듯이 이렇게 똑같이 대칭해서 그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뒤집듯이. 어떨 때? x의 절대값이 붙었을 때.
x에. 그래서 y는 f 절대값 x는 이렇게 된다. 자, 이게 몇 번이냐면은 비읍이죠, 비읍. 그래서 첫 번째 녀석 그래프는 비읍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y는 절대값 fx. y는 그냥 fx가 아니라 절대값 fx. 자, 이건 쉽게 생각하면 어떤 y가 나오는 이 식 전체의 절대값이었다. 그러면 이 y값은 무조건 뭘까? 양수가 되겠죠? y값은. 왜? 어떤 값의 절대값 씌운 게 바로 y값이니까. 무조건 양수 나와야 되겠죠. y값은. 아, 근데 이 문제 그래프 보면, 저 fx가 무조건 양수값만 가지고 있냐? 아니죠? 저 그래프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y가 음수일 때가 있습니다. y가 음수로. x축 아래에 있으면 음수거든? x축이 아래에 있으면 음수죠? y값이 음수일 때.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지금 y값이 뭐가 돼야 돼? y값이 양수가 돼야 돼. 이 fx의 값에다 뭘 씌워서? 절대값 씌워서. 그럼 이 fx, 이 밑에 있죠? 음수일 때 값에다가 뭘 씌웠으니까 절대값 씌워서 양수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들어 얘 3, 뭐 마이너스 1이더라. 이 점이. 그럼 이 녀석은 절대값 씌우게 되면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되고 플러스 1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위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이 플러스로 바뀌어야 돼. 이 음수 쪽에 해당하는 거는. 그러면 이 음수 쪽에 해당하는 거는 다 양수로 바뀌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위로 이렇게 볼록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위로 볼록. 양수값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 음수 쪽에 해당하는 값은 다 사라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한마디로 식 자체에 절대값 씌우게 되면 이 식 자체가 가지고 있던 음수값이 다 양수로 바뀌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몇 번이죠? 리을이죠, 리을. 자, 참고로 그 제일 끝에 내용, 제일 끝에 게 가장 어렵습니다. 너희 생각하기에. 절대값이 y에 붙어있는 경우. 아마 이게 보통 가장 생각하기 힘들 거야. 절대값 y는 fx. 도대체 얘는 뭐지? 아까 x에 붙어있을 때는 알았는데 x에 절대값 붙어있을 때는 x가 양수도 음수도 똑같은 거니까 그 어떤 형태? y축 대칭되는 형태라는 거 알았는데 y에 붙어있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자, 이거 살짝 좀 생각이 힘들어. 이 세 번째 경우가. 절대값이 y에 붙었을 때가.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이게 좀 생각이 가장 빡센 부분이거든. 자, y는 fx. 자, 그러면 이 fx라는 값이 무조건 뭐가 돼야 될까? 얘가. y의 절대값 씌운 게 바로 fx니까. 즉, fx라는 값은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되겠죠. 왜? y가 뭔지 몰라. 하지만 절대값 씌웠다는 건 확실해. 절대값 씌우면 무조건 그때부터 무조건 양수니까. 그 fx 값이 양수가 나와야 돼. 양수. 무조건. 근데 우리가 문제 보면 fx이 이렇죠. 얘가 무조건 양수니? 아니죠. 이쪽 부분 양수, 이쪽 부분 양수. 하지만 이쪽 부분은 음수죠. fx 값이. 즉 y 값이 음수인 부분이죠. 그럼 이 밑에 부분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지금 fx가 y에다 절대가 씌운 값인데 지금 양수 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쪽 부분은 음수니까 음수 부분은 못 씁니다. 애초에. 지워야 돼. 알겠죠? 어떤 y라는 값에 절대가 씌운 게 바로 fx인데 그럼 fx는 이제 양수 나와야 되니까 이 fx에서 음수가 되는 부분은 지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이게 여기서 끝내면 되냐?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줄게. 여기 x값이 여기가 4야. 4. 그 4일 때 나오는 y값이 뭐 2라고 치자. 즉 F4는 2야. 얘는 되냐? 얘는 돼. 왜? 양수니까. 이 녀석은 양수니까. 우리는 지금 양수 나와야 되니까. 얘는 돼. 자, 근데 만약에 이게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라고 쓰고 절대값 씌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어차피 절대값 씌우면 뭐가 되니까? 2가 되니까. 돼, 안 돼? 되지. 충분히. 어차피 여기 절대 씌울 거 아니야.
그 y가 마이너스 2라고 생각이 되는 거 아니냐고. 어차피 절대값이 2가 되니까. 되죠. 즉, 4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된다고 봐도 된다. 무관하다. 말이 되니까. 우리 어차피 양수만 되면 되니까. 어차피 절대값 마이너스 2는 2. 그리고 F4는 2. 말 되니까요. 자, 그 말은 뭐냐? 결론적으로. x값 기준으로 양수일 때 값인데 이 값이 음수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절대값 씌울 거기 때문에. 절대값 씌우면 다 양수 나오니까.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아까 4 넣었을 때 2였지. 마이너스도 쓸 수 있어. 만약에 5 넣었을 때 값이 어떻게 값이 있다. 그럼 5 넣었을 때 밑에 음수에 해당하는 값도 똑같이 대칭되는 값도 쓸 수 있다.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양수값 기준으로 아래쪽에 뒤집은 거.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x값 기준으로 양수대 값이 있으면 음수대 값도 쓸 수가 있다. 어차피 절대값 씌울 거기 때문에. y에다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가 몇 번이니? 니은인가?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프는 니은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 공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자, 첫 번째. y는 f 절대값 x. 자, 절대값이 x에 붙어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x에 붙어있으면 y축 대칭하면 된다. y축 대칭. 그렇죠? y축 대칭. 어떤 부분을? x값이 양수인 부분을 기준으로. x값 양수인 부분을 기준으로 y축 대칭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양수인 부분 기준으로 y축 대칭해서 저 리피에 같은 부분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끝에 했던 거. 절대값 y는 fx. 자, 절대값이 어디에 붙어있을 때? 절대값이 y에 붙어있을 때는 x축 대칭을 하면 됩니다. x축 대칭. 원래 그래프를 x축 대칭하면 돼요. 근데 뭘 기준으로? 얘는 y값이 양수인 부분을 기준으로. y값이 양수인 부분. 그래서 아까 이 그래프에서 y값이 양수인 부분은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이었죠? x축에 있는 부분. 그래서 이 두 녀석을 대칭시키면 된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모양? 니은 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죠. 자, 보통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좀 쉽게 생각하려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긴 한데 매번 문제 풀 때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힘드니까 그냥 쉽게 해서 절대값 x 같은 경우 절대값이 x에 붙어있으면 그 함수의 그래프는 y축 대칭이다. 근데 x값 양수였던 부분 기준으로 대칭시켜 준 거고 절대값이 y에 붙어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x축 대칭이다. 근데 이때는 누구 값이 양수인 거? y값이 양수인 부분. x축 위에 있는 부분을 대칭시켜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특히 이 마지막 절대값이 y에 붙는 부분은 약간 생각하기 힘들 수 있거든? x 같은 경우에는 x값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편한데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답은 비읍, 리을, 니은 이렇게 세 개의 순서대로 쓰면 되겠죠?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11번 2차 함수 최소 문제는 586번이고요. 자,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b가 x는 3에서 최소값 5로 간다. 이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 값 구해라. 일단 우리가 2차 함수에 뭘 할 수 있냐? x제곱 앞에 아무것도 없어. x제곱 앞에 개수가 1, 양수죠. 그럼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죠. 이런 식으로. 이 2차 함수 꼴은. 그걸 알 수 있죠. 근데 얘는 x는 3의 최소값. 자, 아래로 볼록일 때 최소값은 어디서 나옵니까? 당연히 꼭지점에서 나오죠. 이 꼭지점이 바로 x가 얼마일 때? 3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값은 얼마다? 5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x가 3일 때 y는 5. 더 조금 내렸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꼭지점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 2차는 꼭지점이 3,5다. 자, 꼭지점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꼭지점 x값이 3이란 거는 x 빼기 3의 제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뭐가 붙는다? 꼭지점 y값 얼마? 5가 붙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2차 함수를. 물론 최고차 개수가 a일 때. 근데 지금 우리는 이 2차 함수의 최고차 개수가 얼마? x제곱 앞에 1이니까 이 a가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놔도 된다는 얘기죠.
그쵸? 즉, 이 녀석이 바로 누구 식이다? 이 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 식을 풀게 되면 x제곱 빼기 6x 플러스 9인데 뒤 5로 더하면 14. 이게 바로 누구의 식? 이 녀석의 식. 즉, x 앞에가 제가 3a죠. 그 3a가 마이너스 6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b가 바로 14. 그럼 b는 얼마? b는 7. 이렇게 값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뭐 하자? 더하자. 두 개 더하게 되면 얼마? 5가 되겠네요.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주어진 말에서 x 3의 최소값 가진다. 그럼 3,5가 꼭지점이네. 3,5가 꼭지점이네. 그러면 꼭지점 알면 우리가 바로 뭘 만들 수 있다? 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그 이차함수의 식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내용 쓰라라는 문제예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612번 제한된 범위에서 이차함수 최소수 문제네요. 봅시다. 자, 문제 보면 x는 마이너스 2랑 0 사이라고 주어져 있죠. 마이너스 2 이상 0 이하에서 이차함수 fx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이때 최대값을 구해라. 자, 범위가 주어져 있고 이 범위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래. 그럼 우리는 뭘 판단해야 되냐? 저 주어진 범위 안에 뭐가 있는지부터 꼭지점이 존재하는지부터 판단해야 되겠죠. 범위 안에 꼭지점이 있으면 그 꼭지점에서 당연히 최소값이 나왔을 거니까 아래로 볼록한 형태니까 저게.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 주어진 범위에 꼭지점이 있는지 없는지 즉 꼭지점을 알아야 되니까 꼭지점을 알 수 있으려면은 식을 어떻게 고치면 됩니까? 완전 제곱 형태로 꼭지점을 알려면 자, 얘는 fx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니까 완전 제곱 형태 고치려면 x 플러스 뭐의 제곱? x 앞에 있는 게 3이니까 2분의 3의 제곱을 하면 되죠. 이거 하게 되면 x제곱 나오고 뒤에 곱한 거에 2배 나오고 근데 쓸데없는 거 뒤에 거 제곱 2분의 3의 제곱은 쓸데가 없으니까 4분의 9를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것까지 하면 이제 x제곱 플러스 3x 되는 거고 뒤에 플러스 a가 붙어있으니까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꼭점이 몇 콤마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얘가 0 되면은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a가 꼭지점 y값 즉 이것 자체 꼭지점입니다. 이 fx의 꼭지점. 자, 근데 주어진 범위가 x는 마이너스 2분의 3 x는 마이너스 2부터 0 사이거든. 근데 꼭지점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저 범위에 들어있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결국 그래프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주어진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인데 꼭지면 마이너스 2분의 3, 한 이쯤이나 치면 되겠네. 그래서 아마 이런 형태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최소값 당연히 꼭지점에서 나왔겠죠? 이 꼭지점의 값이 얼마다? 얘가 바로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음수니까 밑에 해야 되지만 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범위 안에 꼭지점이 있으니까 꼭지점에 최소값이 나오는데 최소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거는 이 꼭점의 이 y값이 바로 뭐다?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마이너스 4분의 9에다가 뭘 더해야 4분의 1이 됩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a는 얼마? a는 2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끝. 근데 문제에서 내가 뭘 구하라는 거야? 최대값 구하라고 했죠. a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럼 주어진 범위 마이너스 2랑 0 이 사이에서 최대값은 당연히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최대값은 당연히 꼭지점에서 뭘 떨어졌을 때 최대값이 나오겠죠? 꼭지점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그러면 요쪽 경계보다는 이 0이라는 경계 여기 더 멀리 떨어졌으니까 0 넣었을 때 바로 최대값이 나오겠죠. 자, x 0 넣게 되면 남는 건 a 즉 a 자체가 최대값인데 a가 얼마다? 2다. 그래서 최대값은 a 그 자체 즉 2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쉽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유형 13번 완전 제곱식 이용한 2차식 최소 문제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는 604번입니다. 자, xy가 실수일 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3의 최소값을 구해라. 조금 식이 길죠. 이 식의 최소값, 이 식이 될 수 있는 최소값, xy 실수일 때 xy는 실수 아무거나 넣을 수 있어. 그런데 이때 저 식이 최소값이 얼마가 되느냐. 자, 앞에서 얘기했지만 2차식이고 최대 또는 최소 묻는다. 그럼 너희들은 무조건 뭘 해야 된다?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야 됩니다. 무조건. 알겠죠? 자, 그럼 저걸 완전 제곱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냐? x제곱 빼기 4x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4y가 있네요.
자, 그러면 x는 x끼리, y는 y끼리 따로따로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완전 제곱 고치는데. 자, 얘는 x제곱 빼기 4x가 나오려면은 x 빼기 얼마? 2의 제곱을 해야 되죠. 마이너스 4의 절반. 마이너스 4의 절반 마이너스 2니까. 자, 이거 제곱하게 되면 x제곱 빼기 4x 나오거든? 근데 쓸데없는 것도 나오죠. 2의 제곱하면 4까지 나오죠. 4. 4는 이렇게 빼기 4를 해서 없애줘야 요 두 개만 남는 거고요. D는 얘는 마찬가지잖아요. 일단 2로 묶으면은 y제곱 플러스 2y인데, 자, y제곱 플러스 2y. 얘는 뭘 제곱해야? y 플러스 1을 제곱해야 나오는 거죠? 근데 역시 쓸데없는 게 있죠. 1의 제곱. 그럼 빼기 1을 해서 없애줘야만 이거에 바로 이 녀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녀석 앞에 뭐가 있다? 2가 곱해져 있네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 녀석까지 표현이 된 거고요. 자, 그럼 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x 빼기 2의 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2 곱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역시 나오고요. 이제 숫자끼리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4,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그 다음 원래 남아있는 숫자 플러스 3까지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6 플러스 3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이 녀석이 바로 누구다? 요 처음에 주어진 요 식이다. 자, 근데 문제에서 보면 내가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죠. 얘는 지금 최소값을 구할 수밖에 없는 형태죠. 왜냐하면 제곱이잖아. 제곱이 무조건 양수야. 얘도 제곱이지. 무조건 양수지. 근데 각각 앞에 다 양수밖에 없어. 그럼 결국적으로 이건 다 무조건 양수야. 양수끼리 더한 거에서 3 빼고 있는 형태란 거야. 그럼 이게 최소가 되려면 어떨 때 최소죠? 이 제곱이 있을 때 최소가 되는 경우는 이 제곱속이 뭐일 때? 제곱속이 0일 때죠. 어차피 양수든 음수든 제곱하면 다 양수니까. 그런 상황에서 최소가 되는 경우는 이 안에 게 0이 되는 경우밖에 없는 거죠. 0의 제곱도 0, 0의 제곱도 0. 그 외의 경우는 다 양수 나올 거니까. 자, 그러면 즉 x 빼기 2도 0, y 플러스 1도 0이 되는 경우가 바로 이 녀석 값이 가질 수 있는 최소일 때의 값이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내가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도 0, 얘도 0 되는 경우. 그 남는 건 얼마? 마이너스 3. 즉 마이너스 3이 바로 최소값이란 거죠. 즉 x가 얼마? x는 2, y는 얼마? y는 마이너스 1일 때 이 식은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3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3. 2번. 끝. 알겠죠? 뭐 별거 없죠? 2차식이고 최소값을 알고 싶다. 또는 최대값을 알고 싶다. 그럼 너희들 반드시 뭘 하면 된다? 완전 제곱 형태를 고치면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14번 치환을 이용한 최대최소 문제가 있는데 문제 봅시다. 문제는 608번이고요. 자, x는 0 이상 3 이하일 때 x의 범위를 줘놓고 함수 y는 식이 좀 길죠? x제곱 빼기 2x 빼기 1 전체 제곱 빼기 2 가로 치고 x제곱 빼기 2x 가로 닫고 빼기 1의 최대값은 m, 최소값은 m이라. 자, 이때 최대값 빼기 최소값을 값을 구해라. 자, 이 식. 왜 이 유형의 문제 내용이 치환을 이용하라는지 알겠죠? 누굴 치환해야 될 것 같아? 당연히 식을 심플하게 만들 수 있는 거. 뭔가 반복되는 형태 치환하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치환을 만약 해야 한다면 얘를 치환하는 게 가장 좋겠죠. 저 녀석을. 자, 이 녀석을 뭐로 치환할까? 이 녀석을 t로 치환합시다. 자, 그럼 이 식이 심플해지죠? y는 t제곱 빼기 2 가로 닫고. 자, 뒤에 x제곱 빼기 2x가 뭡니까? 얘는 앞에 있는 t에다가 뭘 더한 거? 1을 더한 거죠? t 플러스 1을 해야 마이너스 1이 사라지니까. 그러면 가로 닫고 t 플러스 1, 그 다음에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마저 정리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2 빼기 1이니까 빼기 3. 이러한 t에 가는 2차식. 이거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2차식인데 최대 최소 구한다. 그럼 너희들 반드시 뭘 생각하면 된다? 완전 제곱식. 자, t제곱 빼기 2t니까 t 빼기 1의 제곱. 근데 여기 이거 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하면 플러스 1이니까 그건 없애야 되니까 빼기 1 해주고, 이거까지 한 게 바로 t제곱 빼기 2t고요. 이 빼기 3을 붙여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t 빼기 1의 제곱 빼기 4. 이러한 t가 는 2차 방정식. 자, 그럼 얘는 t가 얼마일 때? 1일 때 이 안이 0이 되면서 최소값 마이너스 4가 나온다. 즉 꼭 진짜 말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이 문제에서 내가 x의 범위를 설정해줬죠. x의 범위. 왜 설정해줬을까? 바로 이 t의 범위를 설정하라고 x의 범위를 설정을 해준 거겠죠. t가 누굽니까? t가
t가 2차식이에요. 누구? 요 녀석. x제곱 빼기 2x 빼기 1입니다. 자, 그럼 이 녀석도 이 녀석의 t값, 즉 이 녀석의 y값에 해당하는 t값을 알아야 되니까 얘도 역시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얘는 x 빼기 1의 제곱을 한 다음에 빼기 하면 그 다음에 빼기 1을 해주면 이게 이 녀석인데 뒤에 또 빼기 1이 또 있고요. 이런 형태죠? 그쵸? 그럼 결론적으로는 빼기 2죠. 이렇게. 자, x의 범위가 0과 3 사이고요. 얘는 꼭지점 알 수 있는 형태죠. 1일 때 마이너스 1을 가진다. 1일 때 마이너스 1을 가지는 어디로 볼로? 최고점 양수니까 아래로 볼로. 대충 이런 형태거든요. 자, 이 녀석, 그래서 이 녀석의 y값이 바로 t값이라는 거죠. 근데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는 0부터 3까지. 여기 0부터 3까지 쓸 수 있습니다. 0부터 3까지. 그럼 이 녀석 쓸 수 있는 거는 정확히 뭐 이런 식으로 이까지 쓸 수 있다는 거죠. 0부터 3까지. 자, 근데 이 주어진 범위 안에 뭐가 있으니까? 꼭지점이 있죠, 꼭지점. 꼭지점이 무슨 값? 최소값. 즉, 최소값은 마이너스 2라는 거죠. t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마이너스 2다. 그럼 t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값은 당연히 꼭지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 위로 아래로 볼록하는 테니까 꼭지점이 근데 1이야. 범위는 0부터 3까지야. 가장 멀리 떨어진 건 3이죠, 3. 가장 멀리 떠진 거. 그래서 t가 3일 때, x가 3일 때 3 넣게 되면 3 빼기 1, 2의 제곱 4. 4 빼기 2는 2. 그럼 t는 2가 바로 나올 수 있는 최대값이란 거죠. 요 이차함수의 y값이 t값이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 결국 t의 범위가 설정이 됐어. t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야. 그리고 t는 이런 형태야. 그럼 이것도 역시 또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t가 얼마일 때?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4를 가진다. t가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4를 가지는 어디로 볼로? 아래로 볼록한 형태다.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t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러면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대충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녀석이란 거죠. 그럼 요 형태에서 최소값은 당연히 이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있으니까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4. 이 최소값이고요. 최대값은 당연히 꼭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 최대값이 나오겠죠. 아래로 볼록한 형태니까. 근데 꼭지점이 1이고요. 범위는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그러면 마이너스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럼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가 바로 최대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 빼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제곱은 9. 9 빼기 4는 5. 즉 최대값은 5라는 걸 알 수 있죠. 최소값 마이너스 4, 최대값 5. 근데 두 개를 뭐 하자? 빼자. 최대 5 빼기 마이너스 4. 답은 얼마? 9. 자, 그래서 치환을 하면 이 치환된 녀석의 범위도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의 이 문제에는 최대 최소를 몇 번 써야 된다? 2번 써야 된다는 거야. 치환된 녀석의 최대 최소, 그래서 치환한 후에 가는 식의 최대 최소. 알겠죠?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긴 합니다. 시험에. 이런 걸 좀 잘 알아야 돼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15번. 조건식을 만족시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는 614번이고요. 직선 EX 플러스 Y 빼기는 0 위로 움직이는 점. 이거 위로 움직이는 점 PX, Y에 대해서 이 X제곱 빼기 Y제곱 최대값 통해라. 저 직선을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 그럼 일단 저 직선식을 만족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직선식을 조금만 고쳐보면 EX 빼기 1, 플러스 Y 빼기 1은 0인데 어떻게 고칠 거냐면은 Y는 내버려 두고 나머지 EX 마이너스를 넘길 겁니다. 이렇게. 왜?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녀석의 Y 자리 넣으려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식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 아까 X제곱은 건드릴 게 없고 Y 자리 넣었으니까 빼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왜냐면 일단 내가 조건을 줬으니까 저 직선의 위로 움직인 점, 즉 저 직선식을 만족해야 된다 했으니까 저 직선식을 너희들이 구해야 되는 식에 때려 넣어서 만족된다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 식을 먼저 정리하면 마이너스 x 제곱, 이거 제곱을 일단 풀게요. 제곱하게 되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공의 몇 배? 2배 플러스 뒤가 제곱.
자, 그냥 마저 정리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네요. 우리가 구해야 될 최대값 구해야 될 식이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 이 녀석의 무슨 값을 구하는 거다? 최대값. 근데 이게 딱 보면 얘를 이렇게 y를 잡은 이차함수 봤을 때 x좌표 마이너스이니까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 자,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라는 거는 최대값이 어디서 나온다? 꼭지점에서 나온다는 거죠. 꼭지점. 그럼 여기서 꼭지점을 알아야 하는 얘기죠? 그럼 꼭지점을 구해봅시다. 마이너스 1로 일단 묶으면은 x제곱 빼기 2x. 아, 글씨 더럽게 못 써. 원래 못 쓰지만. 이렇게 2x 일단 빼기 1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얘는 뭘 제곱해야? 얘는 x 빼기 1을 제곱해 나오는 녀석이죠. 그쵸? 물론 거기다 빼기 1을 해주는 거죠. 이게 제곱하면 1의 제곱이 없어야 되니까. 우리 얘만 필요한 거니까. 근데 이 앞에 뭐가 곱해졌어? 마이너스 2가 곱해졌어. 그러면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 2 이렇게 바뀌는 거겠죠? 그런데 이 녀석 뒤에 뭐가 붙어있다? 마이너스 1이 붙어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플러스 1. 이렇게 식이 정리된 거죠. 아, 너무 지저분한가? 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그럼 이 녀석 꼭지점은 x가 얼마일 때? 1일 때. y가 얼마? 1이 꼭지점. 즉, 이 꼭지점 좌표가 1,1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의 y값이 지금 필요한 거죠. 이 식 자체가 가지는 y값의 최대값. 즉, 꼭지점의 y값. y값이 얼마? 1. 답은 4번. 자, 그래서 조건식을 때려 넣어서 그 식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식에서. 뭐 문제 만들 때 당연히 이렇게 만들죠. 조건식 넣었을 때 x가 몇 차씩? 2차씩이 나오도록. 왜냐면 너희들 지금 2차 방정식 배우는 단원이니까. 2차 함수 배우는 단원이니까 문제를 이렇게 만들겠죠. 만든 사람이. 알겠죠? 그래서 답은 4번. 끝. 자, 마지막 유형. 2차 함수의 최소의 활용입니다. 활용. 자, 626번이고요. 지면으로부터 40m 높이에서 비스듬히 발산. 그러니까 뭐 땅이 있고요. 여기 발사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 높이가 이 발사대의 높이가 40m. 여기서 이렇게 쌌다는 얘기죠. 자, 이 물로크의 t초의 높이는 y는 지면으로부터 이렇게 표현이 된다. 알겠죠?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10t 플러스 40으로 표현된다. 자, 이 물로켓은 t가 얼마일 때? a일 때. 아마 지금 이렇게 쌌다 봤을 때 아마 이 지점이겠죠. 이 지점. 이 지점의 높이. 이게 바로 최대값이다. 근데 이게 이때 t는 시간이죠. t가 a일 때, t초일 때 최고 높이 b에 도달하고 t가 c일 때 지면에 도착한다. 지면에 도착하는 게 여기일 때죠. 여기 지면에 도착할 때. 자, 일단은 그러면 최고 높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높이 같은 식이 t가 몇 차씩? 2차씩. 근데 최고차피 마이너스 오니까 위로 볼록하는 형태야. 이러한 2차식인데 우리 이 녀석이 무슨 값? 최고 높이. 최대값을 알아야 된다. 지금 뭘 알자? 꼭지점을 알자는 얘기죠. 꼭지점. 자, 그럼 이 꼭지점 고치면 되죠. 꼭지점 고치면 돼. 자, y는 마이너스 5에 t제곱 플러스 10t 플러스 40. 우리 이 녀석의 꼭지점 알아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 자, 마이너스로 묶으면은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40. 자, 이게 완전 제곱. t 앞에 있는 게 절반. 즉 t 빼기 1의 제곱을 하면 되는 거죠. 물론 t 상수 제곱 1의 제곱 그럼 빼줘야 되겠지. 이렇게 이것까지 해야 이 녀석이죠. 그 앞에 뭐가 곱해져 있다? 마이너스 곱해져 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5로 곱하면 얘는 플러스 5고요. 플러스 5인데 뒤에 플러스 40이 있으니까 결국 플러스 45가 되겠네요. 요렇게. 자, 그럼 결국 t가 얼마일 때? 1일 때 최대값 얼마? 40으로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럼 t가 얼마일 때? 1일 때. 그럼 n은 1. 그때 최고 높이 bm. 그럼 b는 얼마? b는 45.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 c. 지면에 도착하는 시간. 자, 지면에 도착하는 시간이다. 자, 지면에 도착한다는 거는 이 높이가 얼마일 때? 높이가 0일 때죠. 즉 y가 0일 때 찾으라는 겁니다. y가 0일 때. 알겠죠? 즉 이 2차원식 풀라는 얘기죠. 일단 이 녀석 양변을 뭐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5로 나눠주게 되면은 약분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은 0. 이거 인수분해 되냐? 당연히 되게 만들었겠지. t 빼기 4 t 플러스 2는 0. 그 t는 얼마 또는 얼마? t는 4 또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근데 지금 t가 뭡니까? t초. 시간이 마이너스는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4초일 때 0이 된다. 지금 높이가 0이 된다. 땅에 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는 얼마? C는 4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내가 이 세 값을 다 뭐해라? 더해라. 1이랑 45랑 4를 다 더해라. 그럼 딱 정확하게 얼마가 됩니까? 50이 되죠. 물론 이게 딱 떨어지는 값이 나오던 문제 만들긴 했는데 알겠죠? 어렵지 않죠? 그냥 문제 주지 말죠. 하면 됩니다. 되게 쉽죠? 자, 그래서 이번 탄은 마지막 유형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일단 오늘 수업은 끝!